안녕하세요.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훈입니다. 오늘 시간은 구축고 교정의 세 번째 단계죠. 방에서 새롭게 교정된 위치로 이완시킨 연골 구조의 고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세심한 노력을 거쳐서 그 얇고 균등한 피부 피판을 확보하고 아주 힘들게 그 구축된 코의 연골 구조를 방해해서 그 이완이 돼서 고정을 시킬 때는 앞선 단계보다는 좀 의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월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고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 효과의 그 지속성 아니면 수술 후에 그 어떤 합병증의 빈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, 또 구축코 교정이라는 것이 심한 구축코 교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미세한 보완이 필요할 때 그 보완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를 고정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정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그 네 가지 방법을 적재적소, 적절한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. 첫 번째, 그 비첨 연장 봉합술이라고 하는 것은 팁 익스텐션 슈처라고 하는 것으로서, 이것은 사실 제가 정확히는 2006년도에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에 처음 발표한 뒤에 2015년도 성형외과의 그 세계적인 학술지인 PRS 저널에 그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코끝에 연골 연골 트라이포드라고 그러거든요. 연골 구조를 충분히 긴장 없이 박리를 해서 그 연골의 외측의 넓은 부위를 비중격의 끝부분에 이렇게 봉합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. 비록 그 봉합만으로 수술기가 이루어지지만 매우 강력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, 또 앞부분, 그 연골 삼각구조의 앞부분에 전혀 터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제한점은 그 봉합을 걸 위치인 비중격의 끝단 부위의 높이와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고, 또 비연골 구조 자체가 좀 튼튼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조금 제한점이 있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, 디로테이션 그래프트, 역회전 이식술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그 백무현 선생님이 고안해내신 방법인데요. 작은 연골 조각, 주로 귀연골을 씁니다. 그 작은 연골 조각 한두 개로 연장된 비연골 구조의 뒤쪽에서 고정을 하는 방법입니다. 이것은 비록 작은 연골만 가지고도 아주 강력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, 또 좋은 점은 구축이 돼서 이렇게 구겨진, 찝혀진 비연골을 펼치는 교정을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그 두 가지, 짧은 코를 연장시킴과 기능의 복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, 또 그 아주 작은 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그 유니크하고 비약적인 그 방법이죠. 하지만 단점은 많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. 앞서 설명드린 비첨 연장 봉합술이나 이 역회전 이식술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그런 작은 조각만으로 이런 심한 구축코를 교정할 수 있느냐 믿지를 않으세요. 그 단단한 늑연골로 해야 된다고 조금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한국 환자분들뿐 아니라 외국에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것은 그 술기를 좀 이해하지 못한 몇몇 의사분들의 늑연골 이식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. 이 잘못된 정보가 조금씩 고쳐지기를 기대합니다. 다음은 그 세 번째 방법인 septal extension graft, 비중격 연장 이식술입니다. 이것은 미국의 그 닥터 스티브 벌드가 1997년도에 발표한 방법인데요. 비중격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혹은 다른 연골을 이용해서 비중격 길이 자체를 연장시켜줘서 비중격 연장 수술이라고 합니다.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그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동양인들의 그 질긴 피부, 그리고 두터운 피부를 늘리는데 그 강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 2차 수술뿐만 아니라 1차 수술에서도 동양인,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널리 그 이용되어지고 있는 수술이기도 합니다. 물론 비중격 연장 수술에서도 단점이 있죠. 좀 코끝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그걸 또 보완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아주 딱딱해지지 않고도 비중격 연장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
비중격 망곡증 같은 경우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 그 휘어진 비중격을 채취를 해서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능적인 수술도 같이 하게 되는 셈이죠. 그래서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많이 그 수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비중격 연장 수술은 단점보다는 좀 금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비중격 부위는 코 가운데서도 지지를 하는 부분입니다. 지지를 하는 가운데 기둥 부분인데 아주 얇죠. 그 손으로 만져보면 가운데 만져지는 부분이 비중격입니다. 근데 그 얇은 데에 어떤 조직이 들어가서 염증이라도 유발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둥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코가 주저앉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중격 내부에 새로운 개발된 물질이라고 소개가 되고 홍보를 해서 그러한 물질이 비중격을 대체하기 위해서 비중격 깊숙이 집어넣는 그런 수술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실례로 현재도 의료계에서 다른 부위에는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 아주 좋고 안정된 물질로 소개되어 있는 메드포아라는 물질은 한 20여 년 정도 됐을까요? 이거 비중격 연장술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. 근데 최근에는 그 뒤늦게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이 많이 발견돼서 현재는 그 비중격 깊숙이에는 메드포아가 사용되지 않고 아주 그 제한적으로 사용을 됩니다. 그래서 이 비중격 내부 깊숙이는 그 새로운 신생 물질보다는 반드시 자가 조직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. 다음은 네 번째. 아마도 최근에는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텐데 늑연골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. 늑연골은 장점이 있어요. 아주 양이 많습니다. 우리 몸에서 가장 채취할 수 있는 연골 부위가 많은 연골이죠. 많이 채취하는 부위로는 6번, 7번, 8번, 9번, 10번 양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엄청난 양을 채취할 수가 있고 또 단단합니다. 양이 많기 때문에 얇게, 두껍게, 모양 크기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코 교정에는 반드시 이걸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. 매우 잘못된 정보입니다. 늑연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직이 풍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 여러 다양한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긴 하지만 우리 몸 중심부에 어쩔 수 없이 그 흉터를 작건 크건 내야 되고 또 우리 몸의 주요 장기, 폐나 그 복강 등을 감싸고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은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해서 채취할 수 있는 연골 공엽으로는 다른 부위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무조건적으로 늑연골 채취를 권하는 경향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환자들에게 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채취 부위가 있고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수술 결과에 있어서도 전혀 늑연골 사용법이 낫질 않습니다. 다른 연골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수술할 수가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늑연골을 마치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환자들에게 강권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심한 구축코 환자분들의 아마도 80%, 90% 정도는 타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늑연골을 사용을 한다고 권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좀 현 그 성형외과 의료계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성형외과라는 학문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신체의 외형, 미적인 것도 포함합니다. 신체 외형이나 기능이 손상되거나 부족할 때 그것을 수술적으로 재건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현대 첨단 의료의 한 부분이거든요. 어떤 그 시장 경제 논리 속에서도 이 올바른 미용 성형 분야의 정보를 통해서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저희 그 채널 4월 31일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구축코의 네 번째 단계로 콧등과 코끝의 적절한 이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